안녕, 연립 2차 방정식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연립 방정식 1차식과 2차식이 나와 있네. 이럴 때는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해서 대입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첫 번째 식의 y는 x 플러스 1이라고 정리해서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면 두 번째 식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x라는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완성된 x 값을 이용해서 y 값까지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풀어봅시다. x제곱에 마이너스 2에 너무 친절하게 하나씩 다 풀어버렸네. 는 0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는 0, 즉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은 이거 뭐야? 는 0. 이 2차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가지니 여기에서 y 값은 어디에서? 이 식에 따라서 y 값을 가져오시면 y 값은 마이너스 1, 얘도 중근을 가지게 되겠지. 그러면은 x는 알파가 마이너스 2, 얘가 알파, 그리고 얘가 베타가 되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번 해주면 되겠어. 다음, 마찬가지로 1차식과 2차식이 있으니까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해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y는 2x-4니까 밑에 식에 y는 2x-4를 대입하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에 2x-4 마이너스 2에 2x-4의 제곱은 13이라고 정리돼서 좀 귀찮은데?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8x에 마이너스 이거 전개를 하면은요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이니까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32x 마이너스 32는 13. 2차 항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x제곱 1차 항 정리하면은 플러스 24x 상수항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45는 0 정리되네. 마이너스 3으로 좀 나눌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0 되니까요. 인수분해가 x랑 3하고 5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x-3에 x-5는 0이니까 x는 3 또는 5라는 해가 나오네. 그럼 여기에서 y는 2x-4랑 같은 값을 가지니까 저 1차식에 연계해서 y의 값도 가져오면 최종적으로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할 수 있겠지. 저거 대입해 주시면 y는 2, 이거 대입해 주면 y는 6의 값을 구하면 되겠다. 그럼 x-y는요. 여기에서는 1,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이니까 최대값 1입니다 하면 되겠네. 1입니다. 자, 3번. 연립방정식 두 개가 있는데 이 연립방정식이랑 이 연립방정식이 공통인 해를 가진대. 그 소리는 이 네 개의 식 모두 공통인 해가 있다라는 소리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a랑 b 때문에 이 첫 번째 식하고 이 두 번째 식은 정체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단은요, 요 식하고 요 식 두 개만 이용해서 x랑 y의 값을 구해보는 거야. 한번 가지고 와 봅시다. x-y는 4쟤랑 x제곱 플러스 얘의 공통인 해를 구해서 저기에 대입해서 a랑 b 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1차식과 2차식이니까 1차식을 2차식에 대해 대입해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x를 한번 대입해 볼게. x는 4 플러스 y니까 x 자리에 대입하면은 4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2y제곱 플러스 8y, 저거 이항하면은 플러스 6은 0이니까 2로 나눠주자.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3은 0. 인수분해가 y랑 3,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y 플러스 3에 y 플러스 1은 0이라고 정리가 되겠네. 이때 y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그때의 x 값은 요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식에서 가져오면 되니까 이때의 x 값은 1 또는 3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요. a, b의 값을 구하래. a는 xy, b는 요 분수식인데 a는 일단 xy고 b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런 형태 많이 봤죠. 통분하면은 xy분의 x 플러스 y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a, b는요. xy랑 xy분의 x 플러스 y 구하라는 거니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해주라 이 문제가 되는 거네. 그럼 x 플러스 y 값 구해보자. 이때의 첫 번째 경우에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 두 번째 경우에 x 플러스 y는 2네. 그 모든 a, b의 값 얘랑 얘랑 더한 거 물어보니까 정답은 0 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니까 2차식과 2차식 연립방정식이네. 2차식과 2차식은 분명히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 있으니 보통은 인수분해가 되는 걸 인수분해해서 그때의 해를 각각 다른 식에다가 대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식 인수분해 해보자. 했을 때 3x랑 x, 3y랑 y에 마이너스 플러스 꼴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3x 플러스 y, x 마이너스 3y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럼 이때 해는요. 3x는 y. 이때 해가 어떻게 돼? 3x가 마이너스 y 또는 x는 3y라는 해가 되잖아. 그러면 이때 해를 각각 저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3x는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면 즉 y는 마이너스 3x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두 번째 식에 x제곱 플러스 3에 여기에 마이너스 3x의 제곱을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9x제곱이 되니까 식이 28x제곱은 12라고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은 x제곱은 저거 약분하면은 아니다. 28분의 12 즉 4로 약분하면은 7분의 3 이렇게 되니까 나는요 이따가 정수인 순서쌍을 찾고 싶거든. 그런데 얘는 정수가 아니잖아 애초에. x는 7분의 3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7분의 3일 거고 그리고 그때 y 값은 연계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정수가 아니잖아. 그럼 정수가 아니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해가 아닌 거예요. 그럼 넘어가자. 그럼 두 번째 x는 3y를 대입합시다. 밑에 식에. 그러면 3y의 제곱에 3y제곱 12니까 얘 9의 3 12y제곱은 12. 그럼 y제곱은 1, y는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해가 정리가 되네.
요 식에다가 가지고 오면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3까지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순서쌍 구하라고 했으니까 3,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고 순서쌍 말해주면 되겠네. 두 2차식이 있네. 2차식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는 꼴일 때 인수분해를 해서 다른 식에 대입해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라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식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제곱은 0 얘를 인수분해 해보자. x에 2y에 인수분해가 되네요. y는 0. 그럼 이때 해가 뭐야? x는 2y거나 아니면은 x는 y라는 해가 되죠. 그때 해를 각각 밑에 식에 대입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 밑에 식에 대입해보자. 첫 번째 x가 2y일 때 얘를 대입하자. 그러면 아래의 식이 x자리에 2y가 들어오니까 2y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9 3y제곱은 9고 y제곱은 3이니까 3y제곱은 3 y는 3의 제곱근 루트 3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해가 될 거고 그때 x는 이전에 1차식에서 정리했던 x의 값 대입하기 전의 값 가지고 오면은 2루트 3과 x는 마이너스 2루트 3이라는 해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있지? 두 번째 x가 y라면 아래의 식에 대입했을 때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9 그럼 0은 9라는 말이 안 되는 식이 되네. 이때 해는 없다 해주면 되겠어. 그럼 문제 해석해보자. 알파 1이 알파 2보다 작고요. 그때 각각의 x값을 알파 1, 알파 2라 했으니까 얘가 2루트 3이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더 크죠? 얘가 알파 2겠어. 얘가 알파 2고 얘가 베타 2겠어. 더 큰 놈. 얘가 알파 1이고 얘가 베타 1이겠어. 그럼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2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을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루트 3 해주면 되겠습니다. 1차식과 2차식을 인수분해해서 그때의 해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입. 그러면 위의 식을 인수분해해보자. 2y제곱은 0 2x랑 x 그리고 2y랑 y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해야 되겠네. 2x 마이너스 y랑 x 플러스 2y랑 인수분해를 해주면 그때 해가요. 이 x는 y 또는 x는 마이너스 2y라는 해가 되잖아요. 그때 각각의 해를 각각 다른 식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2x는 y라면 얘를 아래의 식에 대입할 거야. y자리에 2x를 대입하면 되겠네. y자리에 2x 대입하면 x제곱 x에 y자리에 2x는 12 즉 3x제곱은 12 x제곱은 4라서요. x는 4의 제곱근 2랑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겠네. 그때 y는 아까 대입한 식 이용해서 가지고 오면 되지. y는 마이너스 4 또는 4라는 순서쌍을 가질 수 있겠다. 그때의 자연수 xy라고 했으니까 자연수가 아닌 순서쌍은 제거해주면 되겠네. 자연수 xy니까 얘는 우리가 찾는 값이 아니겠다. 자,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2y를 아래의 식에 대입하면은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2y 대입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2y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y의 y는 12 4y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y 제곱은 10이니까 2y 제곱이 10이라서 y 제곱은 6 y는 6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6 또는 마이너스 루트 6이잖아. 눈치채 승부는 여기에서 끝내면 되고 x값까지 구해보면은 이때 x는 마이너스 2루트 6 또는 그때 x는 2루트 6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연수가 아니니까 우리가 찾는 정답은 아니라서 자연수 xy가 되는 거는 첫 번째 순서상밖에 없네. 그때 x 플러스 y는 6입니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7번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보니까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인데 그때는 항상 2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 식을 해를 아래의 식에 대입하는 쪽으로 그러면 인수분해할 수 있는 식 인수분해 해봅시다. 데리고 와서 인수분해 x랑 2y, 3y에 얘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하면 되네요. x 플러스 2y랑 x 마이너스 3y는 0이 되니까 그때 해가 x는 마이너스 2y 또는 x는 3y라는 해가 되네. 각각의 해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해 줘야 되겠어.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2y 아래의 식에 대입해 보자. x 자리에 마이너스 2y를 대입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y 곱하기 y 마이너스 3y 제곱은 24 그럼 4y 제곱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은 24니까 y 제곱은 마이너스 8이라는 식이 되네. x는 y에 마이너스 2만 곱하면 되는 숫자야. 그런데 y가 지금 뭐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니까 얘는 허수잖아. 문제에서 실수인 xy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허수는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겠지? 그럼 넘어가면 되겠다.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가자. x는 3y일 때 아래의 식에 대입해 준다면은요. x에 3y를 대입하면 되겠네. 3y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y 곱하기 y 마이너스 3y 제곱은 24 9y 제곱에 6y 제곱에 3y 제곱이니까 12y 제곱이 24 y 제곱은 2고요. y는 2의 제곱근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그때 x는 y랑 연계해서 x는 3루트 2 또는 x는 마이너스 3루트 2 가지고 오면 되겠네. 최종적으로 xy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6 이때도 6 정답은 6 해주면 되겠습니다. 8번 밑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위의 식에 대입하면 되겠네. 밑에 있는 식을 가져와서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3x랑 4x 그리고 3y랑 4y랑 3y로 보면 되겠네. 얘 16xy고 얘 9y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가져가면 되겠다. 3x 플러스 4y 4x 마이너스 3y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밑에 식에서 얻을 수 있는 해 3x는 마이너스 4y거나 4x는 3y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은 둘 다 각각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3x는 마이너스 4y거나 즉 x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4y를 대입해 봅시다. 위의 식에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y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그럼 9분의 16y제곱에 y제곱을 더하는 거니까 9분의 25y제곱이 25네. 즉 y제곱이 9니까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순서상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 y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3일 때 각각 경우 나눠서 이 자리에 대입하면은 그때 x는 마이너스 4거나 아니면 그때 x는 4거나 이렇게 경우가 나눠질 수 있겠네. 두 번째, 4x가 3y면 즉 x가 4분의 3y면은 대입을 했을 때 4분의 3y의 제곱 y제곱에 25니까 16분의 9y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 여기에서 16분의 25 y제곱이 25네. y제곱은 16이라서 y가 플러스 마이너스 4 나오겠어. y가 4거나 y가 마이너스 4거나 근데 여기에 대입해주면 x는 3이거나 x는 마이너스 3이거나가 되겠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x 플러스 y 값은 얜 마이너스 1, 얜 1, 얜 7, 마이너스 7이니까 최대값은 이렇게 되겠다. 9번에 4개의 식이 공통인 해가 있다라는 소리는 이 4개 다 해가 똑같다라는 소리. 그러면 이 4개를 모두 연립방정식하면 될 테니까 여기에서 A나 B가 섞여서 내가 상태를 모르는 애 말고 얘네 둘이 연립방정식으로 먼저 x, y를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내가 해줘야 되는 거 6x제곱 A나 B가 섞이지 않아서 멀쩡한 애들에서 뭐를 해야 돼? x랑 y를 가져온 다음에 얘네 둘을 이용해서 x랑 y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x랑 y를 대입해가지고 a랑 b 연립방정식으로 다시 풀면 돼. 그러면은 두 개 이용해서 x랑 y 연립방정식부터 풀어봅시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게 위에 것도 되고 아래 건 안 되네. 위에 거 인수분해 해봅시다. 6x제곱 가져와서 인수분해 하면은 2x, 3x, y에 마이너스 인수분해 해서 2x 마이너스 y랑 3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2x가 y거나 3x가 y라는 해가 있으니까 저 인수분해 안 되는 식에 대입해서 x랑 y를 찾아봅시다. 첫 번째, 2x가 y라면 아래식에 대입하면 되겠지. 2x제곱 마이너스 x의 2x 2x의 제곱이 16 즉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제곱이 16이라서 날아가면은 x제곱은 4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네. 여기에서 x가 이거나 x가 마이너스 이거나 여기 집어넣으면 y는 4거나 y는 마이너스 4거나 그럼 여기에서 각각 얘랑 얘를 저기 다른 식에 대입을 해서 x랑 y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 경우는 뭐 x제곱은 뭐 앞의 경우나 두 번째 경우나 둘 다 4고 y제곱은 16이니까 요거를 다른 식에 대입해서 a랑 b를 다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할게. 하던 거 마저 합시다. 두 번째 3x가 y라면 위에 밑에 식에 대입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x에 3x 플러스
3x의 제곱이 16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5x제곱이 16이니까 8x제곱이니까 16 x제곱은 2네요. x는 이거나 루트 이거나 x는 마이너스 루트 이거나 그때 y 값은요. y는 3루트 이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3루트 이거나 근데 여기에서 x제곱도 2고 y제곱은 9이 18이니까 요거를 대시에다가 대입하면 되겠네. 색깔을 바꿔볼까? 중요하니까. 그러면 얘를 대입하는 거 첫 번째 하고 얘를 대입하는 거 두 번째 해야 되겠다. 첫 번째 x제곱이 4고 y제곱이 16이면은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저 자리에. 그럼 대입했을 때 4a 플러스 16b는 마이너스 8 그리고 4a 마이너스 16b는 28 더해주면은요 8a는 20 8a a가 정수가 아니라서 우리가 찾는 정수값이 아니게 되겠어요. 우리가 a랑 b가 정수가 필요해서 a는 2분의 5 가질 수 있는데 아니니까 그냥 끝까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x제곱이 2고 y제곱이 18이면 여기서 2a 플러스 18b는 마이너스 8 2a 마이너스 18b는 28 둘이 더해줍시다. 4a는 20이니까 a는 5 라고 했네.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10 플러스 18b가 마이너스 8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해를 얻을 수가 있네. 그래서 ab의 값은 따라서 ab의 값은 마이너스 5가 정답 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뭐야? 뭐 대입할 수 있는 게 없어. 인수분해도 아니고 대입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보니까 x랑 y랑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는 대칭식이네. 대칭식의 문제의 경우에는 x 플러스 y의 값과 x, y의 값을 구해서 x랑 y를 해로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을 세워서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각각 x랑 y입니다로 제공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x 플러스 y를 a, x, y를 b라고 치환을 하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xy를 해주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b라고 치환이 되겠지. 이걸 토대로 문제에서 제시해준 문제식을 a랑 b로 치환을 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2b는 17 그리고 b는 4라고 2차식과 1차식의 연립방정식으로 바뀌네. 그럼 2차식을 1차식에다가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해 줍시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8은 17이라서 a제곱이 25네요. 그럼 a는 5고 또는 a가 마이너스 5니까 그때의 b값까지 가지고 와서 각각의 해를 살펴보면은요.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라고 했을 때 첫 번째 a가 뭐야? x 플러스 y가 5고 x, y가 4면은요. 뭘 가지고 오는지 거지? x랑 y를 해로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을 세워주면은
x를 여기에서 썼으니까 x를 주인공으로 하지 말고 t라는 문자를 주인공으로 하면은 합 x 플러스 곱은 0이니까 x 플러스 y의 t 플러스 xy는 0이라고 2차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지. 이 개념을 가지고 식을 세워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 요 놈의 해가 x랑 y가 되는 거야. 그럼 x랑 y라는 해를 구하려면은 인수분해 tt에 4일에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니까 t-4에 t-1은 0. 즉 t가 1 또는 4라는 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해가 얘가 x고 얘가 y거나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지. 그럼 우리가 찾는 x, y는 1,4거나 4,1이구나. 두 개의 순서쌍을 찾을 수 있겠다. 두 번째, x 플러스 y가 그리고 xy가 4라면 우리 2차 방정식을 세워주면은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4는 0이네. 여기에서 tt에 4일에 인수분해가 되니까 t 플러스 4에 t 플러스 1은 0. 즉 t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4라는 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각각 x랑 y랑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는 대칭식의 문제니까 앞에 게 x든 뒤에 게 x든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올 수 있는 순서쌍은 4개인데요. 문제 봤을 때 자연수 x, 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정답에서 제외해줘야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또 마찬가지로 대칭식의 문제네. 대칭식의 경우에는 x 플러스 y랑 xy의 값을 구해준 다음에 x랑 y를 해로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 합과 곱을 이용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세워준 다음에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각각 x랑 y입니다로 접근을 해주면 된다라 했습니다. 그럼 이거 데리고 다니기 힘드니까 요놈을 각각 a랑 b로 치환을 해주면은 그때 a랑 b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 세워줄 수 있겠지. 치환하자. 그럼 치환을 하면은요. 여기에서 요놈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합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 곱이 되니까 라지 a의 제곱 마이너스 2b로 식을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식을 정리해 보면은요, xy b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이고 얘 뭐냐? 얘가 아까 말한 그거잖아. 저거. 그러면은 뭐냐냐? a 제곱 마이너스 2b에 플러스 3b는 5니까 식을 정리했을 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고 a제곱 플러스 b는요 5입니다로 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의 경우에는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하면 되니까 b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를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 a제곱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5니까 a제곱 마이너스 a에 이항하면은 뭐냐? 마이너스 6은 0. 얘 인수분해 해주면은요, a의 3, 2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a-3, a 플러스 2는 0이니까 a가 3 또는 마이너스 2네. 그때의 b는 a 값 이용해서 가져오면 되니까 a가 3이면 b는 마이너스 4고요. a가 마이너스 2면은 b는 1이다. 를 식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그럼 첫 번째, a가 3이면 x 플러스 y가 3인 거고 b가 마이너스 4면은 xy가 마이너스 4인 거니까 x랑 y를 해로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을 세워주면 t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으로 식을 세워줄 수가 있지요. 인수분해 dt에 4일에
해주면은 t-4에 t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때의 t는 마이너스 1 또는 4래. 이거 결론이 뭐야? 얘가 x고 얘가 y거나 얘가 y고 얘가 x거나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럼 x-y의 값은 x-y는 얘 뭐냐? 마이너스 5고요. 쟤는 5네. 다른 것도 해야지 뭐. 합시다. 두 번째. 사실은 아니다. 이제 계속 해보고 얘 마이너스 2고요. xy가 1이라면 x랑 y를 해로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은 t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뭐야 이거? 완전제곱식이잖아. 그럼 t는 마이너스 1 중근이니까 그때 x도 마이너스 1, y도 마이너스 1, 즉 x-y는 0 될 수 있겠네. 그럼 x-y의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요거 중에서 답에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이렇게 있네요. 근데 님들 지금 합하고 곱을 구했잖아. 그러면 x-y의 값이 될 수 있는 걸 물어봤으니까 x-y의 완전제곱은 x 플러스 y의 완전제곱 2가 아니지 4 곱을 이용해가지고 요놈의 값을 유도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풀어보는 게 실력에 도움이 될 거야. 안녕. 안녕이 아니지. 연립방정식 보니까 뭘 대입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인수분해도 안 되는 형태인데 보니까 x랑 y를 자리를 바꿔도 식이 변함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x랑 y를 자리 바꿔도 되는 경우에는 대칭식의 형태의 경우에는 x 플러스 y의 값과 xy의 값을 각각 구해서 x랑 y를 해로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의 합 x 그리고 곱은 0으로 2차 방정식을 유도한 다음에 그때의 해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또는 근의 공식을 써서 그때의 2차 방정식의 해가 각각 x랑 y입니다로 결론을 내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y랑 xy 값을 데리고 다니긴 복잡하니까 얘를 a랑 b로 치환해 볼게. 그럼 식이요 2의 x 플러스 y의 xy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마이너스 2xy로 변형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b로 치환이 된다 그랬죠.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고 그리고 x 플러스 y의 형태가 있으니까 얘를 각각 a, 얘를 각각 b로 치환을 해주시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a는 20으로 식이 변환이 됩니다. 그럼 위의 식에서 b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a를 이 b자리에 대입을 해주시면은요 a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a 플러스 a는 20이니까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플러스 14네 는 20, 즉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6은 0으로 인수분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인수분해 6하고 1로 되나? 해주시면은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6 또는 1이라는 해가 나오네. 그러면 여기 b의 값까지 와주시면은 b의 값은 마이너스 6 대입하면 플러스 10이니까 5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9 값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에 a가 뭐야? x 플러스 y잖아.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6이고 xy 값이 5인 경우에는 xy를 해로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의 형태의 합과 곱자리에 이 자리에 a랑 b를 쏙 대입해주면 되니까
내가 찾고 싶은 2차 방정식은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5는 0이라는 식이 되겠다. 또 인수분해 해주시면요. 5랑 1인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때의 t 값은 t 플러스 5에 t 플러스 1이라는 인수의 해가 되니까요. t는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해를 가질 수가 있겠네. 여기에서 각각 얘가 x고 얘가 y거나 얘가 x라는 해를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때 x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거나 x, y의 순서쌍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조금 위로 올려놔 볼게. 그럼 두 번째예요. x 플러스 y a 값이 1이거나 또는이 아니지. x, y는 마이너스 9인 경우에는 2차 방정식을 이러한 형태로 세워졌을 때 t제곱 뭐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9는 0인데 얘는 정수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뭐 써야 돼? 근해 공식 써줘야 되는데 그래봤자 정수 xy가 아닐 거니까 정수 xy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정수가 아니니까 우리가 찾는 값에는 거리가 있겠다. 이거는 굳이 끝까지 안 풀어줘도 되겠어요. 그럼 이때 x랑 y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인데 그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네. 얘는 25 마이너스 1 해서 24고요. 얘는 1 마이너스 25 해서 마이너스 24니까 내가 찾는 값은 요놈입니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져야 되는데 원래는요 요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y는 1-2x라고 정리해서 대입할 거잖아.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k에 1-2x는 마이너스 6해서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를 인수분해 싹 해서 x의 해를 가지면은 x의 해에 따라서 y 값이 결정이 될 거니까 몇 쌍이 생겨? 두 쌍이 생겨. 근데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은요, 두 쌍이 아니고 한 쌍만 생겨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때의 2차 방정식에서 하나의 해만 유도가 되어야 되니까 한 근을 가질 조건, 한 근은 사실 아니지.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거 한 개, 중근을 가질 조건으로 접근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 대입했을 때 생기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이 0입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k의 x 마이너스 k 플러스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짝수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가져옵시다. B'은 k. 그때의 짝수 판별식은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때의 판별식이 0이 되니까요.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은 0. 그럼 K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2랑 3의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3은 0 값이네. 그때 K는 2 또는 마이너스 3이니까 양수 K는 요놈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대. 근데 연립방정식 어쨌든지 간에 풀어주려면은요 1차식과 2차식이 있을 때 2차식에 1차식을 대입을 해주셔야 되겠네. 그럼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주면 x에 마이너스 2i 플러스 1 마이너스 x는 a제곱 플러스 1, 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은 0. 마이너스 꼴배기가 싫은데 x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의 x 이게 아니지. 마이너스를 곱해줬으니까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를 싹 곱해준 거예요.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x가 결정이 될 거고, 그때의 y값은 요 대입한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건데,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얘가 실수면은 얘는 조금만 더 연산하면 되니까 얘도 실수일 거잖아. 그러면 애초에 한 문자를 날리고 만들어준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네. 그럼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접근을 해주시면은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전개해 주시면은요. 4a제곱 4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4니까 1차 부등식 나오겠네. 얘 날라가니까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은 이거 이항해 주면은 4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 그러면 작은 애들 얘 안 되겠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음수해야 되니까 얘밖에 될 수 없겠네. 얘 마이너스 4분의 2잖아.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한 이쯤에 마이너스 4분의 3 있을 거고, 이쯤에 마이너스 2분의 1 있겠네. 마이너스 4분의 2가 절대값이 더 작으니까 0에 더 가깝겠죠?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되는데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줘가지고 마찬가지로 x에 대한 y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서 이 y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되잖아. 해볼까? x에 2k-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x에 y 자리에 2k-1에 마이너스 x 는 k제곱 마이너스 2k니까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2차식이네.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의 x인데 여기 뒤에 x 있으니까 이따가 연산을 해줄 때 여기 날라가겠네. 얘네 둘이가 날라가고 이거 이항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의 x 이항해주면 플러스 4k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 네, 내가 좀 꼴보기 싫게 연산을 했네. 좀 정리해줄게. x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0으로 마이너스 1 양변에 곱해가지고 뭐 좌변을 모두 양수로 만들어줬어요. 부호를 바꿨어요. 그럼 이때 지금 어떻게 한 거야? y 자리에 요 식을 대입함으로써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완성을 했잖아. 얘가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된다라는데 2차 방정식에서 유도되는 x에 의해서 y 값이 결정이 되는데 얘가 실근이 아니어야 돼. 실근이 아니어야 돼. 그럼 뭐 y 값은 x에다가 조금만 연산을 해주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x가 실근이 아니면 y도 실근이 아니게 되겠지. 그럼 난 뭘 찾아야 돼? x가 실근이 아닐 조건을 찾아줘야 돼. 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아닐 조건, 판별식이 음수다 해주면 되겠지. 허근을 가질 조건. 그러면 판별식 b제곱 2k-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음수입니다.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전개하면은요. 왜 이렇게 식만 복잡하지? 이거 좀 괴롭게 만들려고 그런 거야. k-4가 음수니까 얘가 날라가시면은 k 12k 마이너스 3이 0. 그러면 k는요.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해가 되겠습니다. 4분의 1보다 작은 거는요. 수직서에 나타냈을 때 0과 1 사이에 4분의 1 얘가 있잖아. 얘보다 작은 애들 찾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뚫어놔야 되지. 그럼 그때의 정수 k의 최대값은 얘가 되겠네.
16번 지름의 길이가 25인 원의 둘레가 어쩌고 원에잖아. 원의가 아니고 원에. 그때 둘레의 길이가 62인 직사각형이 4접을 하고 있대. 이렇게 원이 있는데요. 얘 지름이 25인데 여기 안에 이 직사각형이 이렇게 4접하고 있대. 어떠한 성질을 유도를 해주셔야 되냐면 이야 오 완벽해. 너무 이쁘다. 어떤 성질을 가져올 수 있냐면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은요. 직사각형의 대각선은 지름이 돼. 왜냐면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90도다라는 성질을 역과정으로 가져온 거야. 원주각이 90도면 중심각이 180도여야 되기 때문에 중심각이 180도인 건 지름밖에 없죠. 그럼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지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지름의 길이가 25라고 했으니까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25가 되는 거고 둘레의 길이가 60이면 가로랑 세로랑 너무 초딩스럽지? 2번씩 더해서 60이니까 가로랑 세로랑 한 번씩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31이 되겠지. 그때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각각 문자로 표현했을 때 가로 더하기 세로의 값이 31이다를 가져올 수 있는 거야. 또 뭐 가져올 수 있어? 요거 이용해야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25의 제곱. 너무 꼴보기 싫은데 25의 제곱입니다. 요거 이용해서 가져올 수가 있겠네. 그럼 요놈 둘이 연립해주면 정답이 구해지겠죠? 와, 너무 값이 너무한데? 요거는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줘도 괜찮고 아니면은 대칭식의 형태니까 x 플러스 y랑 xy의 값을 각각 구해서 2차 방정식을 세워서 2차 방정식의 해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문자값이다 라고 정답을 구해줘도 괜찮고 x가 아니지 a지 a 플러스 b랑 a, b의 값을 구해서 대칭식의 형태로 문제를 풀어줘도 괜찮고요. 뭐 첫 번째 문제니까 대칭식이라도 그냥 1차식으로 풀게요. 그러면 1차식 b 자리에 31-a를 대입을 해주면은 a제곱 플러스 31-a의 제곱은 25의 제곱. 요거를 좀 연산해 줄게. 그럼 a제곱에 전개하면 a제곱 62의 a 31의 제곱 참나 마이너스 25의 제곱은 0이니까요. 뭐 2a 제곱 마이너스 62a에 요런 거 하나하나 다 계산하지 말고 우리 배운 거 이용해보자. 합차 공식 하시면 31 마이너스 2a 25 31 플러스 25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더 간편하겠지. 6 곱하기 얘 얼마냐 56 이니까 66 36에 336으로 계산할 수 있겠네. 와우, 아주 쓸모가 있죠. 그럼 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62a에 플러스 336 이니까 2로 나눠주면 a제곱 마이너스 31a 플러스 168이 되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 잘 하시면은요 a의 7하고 24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다 계산을 해왔어요. 그럼 a-7에 a-24는 0이니까 a의 값은 7 또는 24 둘이 더해서 31이니까 a가 7이면은 b가 24일 거고 a가 24면은 b가 7일 건데 그때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다라고 했으니까 긴 게 정답이 되겠지. 얍. 거의 다 했어. 정사각형 ABCD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A의 한 변의 길이랑 A 한 변의 길이 A라고 해볼까? A의 한 변의 길이랑
그리고 B의 한 변의 길이 B라고 해볼까? B의 한 변의 길이의 합이 8이래. 그러면은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다. A의 한 변의 길이랑 B의 한 변의 길이 얘네의 합이 8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 플러스 B가 8이다. 이거 하나 알 수가 있고요. 정사각형 AD의 넓이의 차가 24래. 근데 이 D라는 놈은 어떤 놈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네 명이 모두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변의 길이를 조금 가져와야 될 것 같거든. 요거를 좀 이렇게 봐볼게요. 이야, 왕. 그러면은 얘가 A잖아? 그럼 얘도 A란 말이야? 거기에서 얘도 B란 말이야? 그럼 이 C 한 변의 길이는요, A-B가 돼. 그치? 그러면 얘가 또 B인데요. 여기에서 얘가 A-B니까 이 D 한 변의 길이는 B에서 A-B를 빼주면 되겠지. 그럼 D 한 변의 길이는 2B-A가 되는 거예요. 얘가 2B-A가 되겠지.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야, A는 한 변의 길이랑 넓이는 한 변의 길이에 제곱해주면 되니까 A의 한 변의 길이는 A네. 그럼 넓이 A제곱. D는 한 변의 길이 얼마라고? 2B-A니까 넓이는 2B-A의 제곱이겠지. 그럼 그때 넓이의 차는 A제곱에서요. 2B-A의 제곱을 빼줬을 때 그때의 넓이가 24다. 가지고 오시면 정리하시면은 A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B 마이너스 4b 제곱은 24. 즉 얘가 날라가네. 날라가면은 4ab 마이너스 4b 제곱은 24. 그럼 ab 마이너스 b 제곱은 6이라는 식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a 플러스 b가 8이라는 거 가져왔잖아. 그럼 여기에서 AB-B 제곱은 6이네. 요거 두 개 연립해주면은 A 값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1차식하고 2차식이니까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되는데 A 자리에 8-B를 대입을 해줄게요. 그러면 8-B의 B 마이너스 B 제곱이 6이니까 8B-B 제곱 오잉 뭐야 이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2b 제곱 플러스 8b 마이너스 6은 0. 좀 2로 나눠주고 마이너스 2로 나눌게.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3은 0이라서 얘가 bb랑 3,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네. b 마이너스 1에 b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여기에서 b 값은 3 또는 1. 그때의 A의 값은 A는 5 또는 B가 1이면 얼마냐? 7이라는 값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거 두 개가 다 정답이 될 리가 없잖아. 뭘 가지고 오면 되느냐? 2B-A라는 한 변의 길이가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 이건 뭐야? D의 한 변의 길이였지. D의 한 변의 길이가 무조건 양수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2B는 뭐야? 2B는 무조건 A보다 커야 돼. 여거 2B는 6은 A보다 더 큰데 2B는 A보다 더 크지 않잖아. 그럼 이건 탈락. 얘만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A의 한 변의 길이는 요놈입니다 하면 되겠네. 요거 수업 시간에 아닙니다. 해봅시다. 대각선의 길이가 10이 어쩌고 저쩌고래. 대각선의 길이가 이거라고 나와져 있네. 그러면은 두 원의 넓이 어쩌고 있는데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큰 원 반지름의 길이를 A라 하고 작은 원 반지름의 길이를 B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에서 큰 원의 넓이의 합이 두 원의 넓이의 합이 80파이라고 했으니까 넓이 공식 원넓이 공식 파이 r 제곱. 그럼 여기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의 식 넓이 반지름 a니까 a 제곱 파이 더하기 b 제곱 파이는 80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80이라는 거 하나 얻어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식 얻어와야 되겠어? 대각선의 길이 괜히 주진 않았을 거잖아. 이거 이용해가지고 식 하나 가져와야 되겠다. 좀 크게 봐볼게요. 크게 보면은 원의 중심 이렇게 있을 때 요 원끼리 접하고 있는 지점까지 관통해서 원의 중심을 이어주면은 요 초록색 3분의 길이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 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원이 직선에 접할 때에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이 수직으로 닿는다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얘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갈 거고, 수직으로 내려가면은 요거 뭐야? 정사각형 되지. 얘 직사각형, 얘까지 수직이니까 요 놈은 직사각형이 되는데, 여기까지 수직이 돼서 직사각형이 되는데, 가로의 길이도 세로의 길이도 모두 정사각형의 한 반지름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얘는 정사각형이 되지. 얘는 정사각형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두 가지 가지고 와 봅시다. 정사각형은요, 선대칭 도형이에요. 이게 뭐야? 선대칭 도형이에요. 대각선 얘랑 얘를 합동으로 나누니까 얘 90도를 절반으로 나누네. 얘 45도. 얘도 45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45도 특수각을 가지는 특수한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경우에는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1대 1대 루트 2의 비를 가진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럼 얘 한 변의 길이가 a면 a 대 루트 2a일 거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a가 되네.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이 접하는 지점까지 반지름을 수직으로 내린다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직각. 얘도 직각이니까 남은 것도 직각. 얘 직사각형인데 가로의 길이도 세로의 길이도 모두 원의 반지름으로서 같으니까 얘 정사각형 대각선의 길이 1대 1대 루트 2. 얘 루트 2b가 되겠다. 그럼 총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게 돼? 루트 2a랑 a 플러스 b랑 루트 2b 싹 더해서 루트 2에 a 플러스 b에 a 플러스 b 잘못 묶었다. 잘못 묶었다가 아니네. 얘 a 플러스 b랑 a 플러스 b 공통인수 있으니까요. a 플러스 b로 묶어주면은 루트 2 플러스 1로 묶이는 거 볼 수가 있지. 근데 얘가요,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래? 이거래. 요게 대각선의 길이였잖아. a 플러스 b에 루트 2 플러스 1 대각선의 길이가 12 루트 2 더하기 12. 요놈 10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어주시면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있네. 양변에 똑같이 나눠준다고 생각하면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a 플러스 b가 10이라는 거. 요거 두 개 연립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다. 아까 전에 풀었던 형태랑 비슷한 형태예요. 1차식과 2차식 나와 있어서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해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A랑 B랑 자리 바꿔도 상관없는 뭐요? 대칭식의 형태니까 x 플러스 y랑 xy를 유도해서 x랑 y를 해로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의 해가 x가 y입니다로 접근을 해줘도 괜찮지. 그러면은 xy란다. a 플러스 b랑 a, b의 값을 구해가지고 얘로 2차 방정식을 세워주는 대칭식의 형태로 문제 풀어볼게요. a 플러스 b 데리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얘를 a, 라지 a, 얘를 라지 b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ab라는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 있으니까 첫 번째 식은요, a제곱 라지 a제곱 마이너스 2의 라지 b가 80, 그리고 라지 a는 10이라고 식을 변환시킬 수 있겠네. 밑에 식을 위에 식에다가 대입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2의 제곱 마이너스 2b는 80.
144에서 마이너스 2b를 해주면 80이니까 2b의 값은 얼마야? 64네. b는 31, 32, 32라는 거 알 수가 있어서 값이 하나밖에 이도가 안 되네. a 플러스 b는 12, ab는 32가 되네요. 그러면 a랑 b를 해로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을 유도해보면은 t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은 0으로 2차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고 얘 인수분해하면은 tt에 48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져올 수 있겠다. 그러면 t-4, t-8, t가 x랑 y니까 t는 4 또는 8. 얘가 x고 x가 아니지. a랑 b를 해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a고 얘가 b거나 얘가 b고 얘가 a거나인데 작은 원이라고 했으니까 b가 더 작아야 되겠지. 얘가 4가 되겠습니다.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 4입니다 하면은 되겠네.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의 경우에는 문자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같지 않아서 방정식의 해를 하나로 특정할 수 없는 게 부정방정식인데요. 방정식의 해를 특정할 수 있도록 조건을 준다고 했습니다. 정수 조건 주거나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나 실수 조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데 자연수의 경우에는 1부터 집어 넣어보면은 마땅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고 둘 다 두 문자 모두 자연수인 해를 찾을 수가 있고요. 정수해의 경우에는 문자랑 문자랑 곱해서 상수해가 되는 식의 형태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문자값이 상수의 약수인 방향으로 접근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지. 그런데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 형태는 문자 곱했을 때 상수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문자들끼리 인수분해를 해줘야 된다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문자 x로 묶어주시면 y-2. 그러면 남은 뒤에 있는 놈들 중에서 y-2라는 공통인수를 발견을 해주려고 보니까 여기 뒤에 마이너스 y 있잖아. 그러면은 y의 개수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y-2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2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플러스 2를 만들어준과 동시에 빼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에 뒤에 있는 플러스 3은 0까지 가져오시면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x에 y-2라는 공통인수로 이제 묶어주면은 y-2로 묶어주면은 x-1에 y-2 그리고 플러스 1은 0 식이 x-1에 y-2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요. 그때 각각의 인수는 마이너스 1의 약수는요. 1하고 마이너스 1끼리 곱했거나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곱했거나 둘 중에 하나지. x-1하고 y-2의 값이 요놈들이니까 그때 각각의 x랑 y 값은 여기에 플러스 1만 해주면 되네. 여기 플러스 2만 해주면 되고 그럼 x는 첫 번째 경우에는 2, 두 번째 경우에는 0 될 거고 y 값은 첫 번째 경우에는 1, 두 번째 경우에는 3 되겠습니다. 그럼 x 플러스 y의 값은 3이거나이니까 이것밖에 없네. 얍. 냐냐냐. 분모에 있으면 꼴배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분모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식을 약간 변형시켜 주면은 여기에다가 mn을 곱해가지고 식을 시작해 줄게. 그럼 4n 플러스 2m은 mn이니까 이때의 m과 n의 값이 자연수래요. 자연수. 양의 정수라는 소리지. 그러면 하나하나 집어넣어 보기보다는 정수 조건이 있을 때 부정방정식 푸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 이항해 볼게요. 2m 플러스 4n 마이너스 mn은 0이니까 일단 m으로 묶어. 그럼 2 마이너스 n 있잖아.
그럼 플러스 4n 여기 뒤에 있는 놈들 중에서 뭘 발견해야 돼? 2-n이라는 공통인수를 발견해야 돼. 그런데 보니까 n의 개수가 4니까 2-n으로 묶이려면 마이너스 4로 묶여야 되잖아. 마이너스 4에 2-n이 있으려면 지금 뭐 해준 거야? 마이너스 8 해준 거야.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돼? 플러스 8도 있어야 돼. 는 0으로 식의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2-n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어주면은 n-4에 2-n이 마이너스 8이 되니까요. 지금 수업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렇게 형태가 다르면 꼴보기가 좀 싫어요. 연산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까지 곱해가지고 식을 좀 간단히 만들면 n-4에 n-2 이제 좀 이쁘다. 는 8이라고 식이 정리가 되네. 그럼 요놈들 양의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들 조합해가지고 문제 한번 접근해 봅시다. 8의 약수 1, 8 있겠어. 일단은 약수부터 조합을 해볼게. 1, 8 있겠어. 아니면은 2, 4 있겠고 4이거나 8, 1이거나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고 양의 정수니까요. 음의 약수는 고려를 하지 않을게. 그러면 그때 각각 n-4, n-2의 값이니까 m의 값은 여기 4 더하고 n의 값은 2만 더해주면 되겠네. m과 n을 각각 구해주면은 첫 번째 경우에는 4 더하고 2 더하자. 4 더하고 2 더하자. 4 더하고 2 더하고 4 더하고 2 더합시다. 그럼 n 플러스 n은 15에 12에 12에 15니까 최대값은 요놈이 되겠습니다. 얍.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자연수. 두 개의 근이 자연수, 양의 정수니까 두 개의 근이 모두 자연수, 양의 정수, 정수라는 조건이 나오면은 2차 방정식에서 두 개의 근이 정수라는 조건이 나오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식을 접근해 주라고 했어. 두 개의 근이야, 두 개의 근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두 개의 곱은 a분의 c로 식을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지고 온 다음에 그 2차 방정식이 개수가 되는 문자가 소거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p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요걸 요 자리에 대입하면은 그 문자가 소거가 되겠지. 식이 어떻게 돼? 알파 베타는 5에 2분의 5에 알파 플러스 베타. 식이 좀 꼴배기가 싫으니까요. 양변에 2를 좀 곱해줄게. 그러면 2알파 베타는 5알파 플러스 5베타. 넘어가면은 5알파 플러스 5베타 마이너스 2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네.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식을 접근을 해봅시다. 일단은 한 문자로 묶어줘. 알파라는 문자로 묶어주면 알파에 5-2베타 플러스 5베타가 여기 뒤에 있어. 뭐를 발견을 해줘야 돼? 요거 발견해야 돼. 5-2베타라는 공통인수를 발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5베타가 있어. 그럼 지금 5-2베타로 묶었을 때 개수가 어떻게 돼야 돼? 얘를 다 분배를 했을 때 5베타가 돼야 되니까 일단 5로 묶어. 5로 묶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베타라는 인수가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로 묶어주면은 요 앞에 요 안에서 마이너스 2베타라는 개수가 생기겠지. 분배했을 때 5베타가 되면 되잖아. 플러스 5까지 해주시면은요. 지금 상수가 뭐가 필요해? 상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25가 필요하네. 마이너스 2분의 25가 더해졌으니까 저기 뒤에서 2분의 25까지 더해줘야 되겠지.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계속 해볼게. 알파 마이너스 2분의 5에 5 마이너스 2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25라는 게 식이 되는데 양변에 분모가 있어가지고 또 꼴배기가 싫잖아요. 그리고
형태가 달라가지고 문자 마이너스 숫자면 좋겠는데 형태가 달라가지고 또 꼴배기가 싫으니까 양변에 뭘 곱해주냐면 마이너스 2를 양변에 곱해줄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2를 곱해주면은 식이요. 2알파 마이너스 5에 2베타 마이너스 5는 25식이 이렇게 되네. 아, 이제 이쁘다. 인수분해 다 했다. 이때 알파랑 베타가 자연수,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25의 약수로 접근할 때 음의 약수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25의 양의 약수들 살펴보면 1, 25 있겠고 일단은 5, 5 있겠고 25, 1 이렇게 있겠네. 그러면 알파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이 귀찮지. 그럼 여기에요. 여기에 플러스 5를 해준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어. 얘도 플러스 5를 해준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은 알파랑 베타 값을 가져올 수 있겠어. 일단 플러스 5 쭉 하면은 6, 10, 30이 되고 얘는 30, 10, 6이 되니까 이거 나누기 2를 각각 하면은요. 유도할 수 있는 알파 베타의 값은 3, 15, 5, 5, 15, 3 이렇게 값이 되겠네. P가 뭐였냐? P는 뭐 가져오지? 이거 가지고 올까? 이거 가지고 올까? 위에 거 가져오자. P는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일단 둘이 더한 값은 얘 18, 10, 18이고 그러면은 이 둘이 더한 값을 2로 나눈 거 P의 값은 여기에서 9, 5, 9의 값이 나오네.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놈이 되겠네. 와우. 쉽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됐다. 얍.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 직각이 보이네. 직각이 좀 특징적일 것 같아. 이때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요렇게 사각형을 분리를 해주면요. 얘도 직각삼각형, 쟤도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BD의 길이, BD의 제곱은요. 위에 있는 놈의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제외한 두 변의 길이의 제곱. 이게 뭐야? 빗변을 제외한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으로 피타고라스 가져올 수 있고 밑에 식에서 가지고 오면은 7의 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가져올 수 있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식은요. 요거 a제곱 플러스 25 얘랑 49 플러스 b제곱 얘랑 식을 가져올 수가 있겠다. 이거 넘겨주면은 문자랑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남겨주면은 요러한 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 요놈 보니까 A랑 B랑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유도가 안 돼. 문자의 개수랑 식의 개수랑 같지 않아서 문자의 해를 몇 개로 특정할 수 없는 부정방정식 이런 경우에 조건을 주는데 A랑 B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오네.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문자랑 곱했을 때 숫자가 되는 형태로 식을 변형시켜서 이 숫자의 약수다로 문제를 접근해주면 된다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놈 인수분해가 되잖아. 인수분해 어떻게 돼? 합차공식 인수분해 해주시면은요. 얘가 24니까 곱해서 24 되는 숫자들 찾아주면 되겠네. 야, 한번 찾아봅시다. 곱해서 24가 되는 숫자 좀 많을 것 같아. 얘 1 곱하기 24랑 뭐냐? 일단은 2 곱하기 10이랑 3 곱하기 8이랑 4 곱하기 6이랑 요거 쭉 반대로 있는데 당연히 A랑 B가 자연수래. 자연수면 합이 크고 차가 작을 거 아니야. 자연수끼리 더한 것보다 뺀 게 더 클 수가 없잖아요. 자연수끼리니까. 그럼 요것들 말고 합이 더 큰 것부터 가져올게. 24에 1, 그 다음 뭐냐? 12에 2, 8에 3, 6에 4 이렇게 네 가지 가져올 수 있겠다. 그
그러면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를 각각 둘이 바로 더해버리면 2a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2a는 25, 14, 11, 10이고 여기에서 a의 값은 이거 자연수가 아니잖아. 얘 7, 얘도 자연수가 아니네. 얘는 5, 이렇게 a 값을 가져올 수 있겠네. 그럼 a 플러스 b가요 24니까 그때 b의 값은 여기 뭐냐 a 값이 7이면 b 값은 5, a 값이 5면은 b 값은 1.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겠다. a, b의 값은요 둘이 곱한 a 곱하기 b의 값은 35랑 5 이렇게 있으니까 둘이 더하면은 40 이렇게 정답이 되겠다. 와우, 몇 개 안 남았어. x랑 y가 있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문자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같지 않아서 해를 특정할 수 없는 부정방정식의 경우에는 조건을 주는데요. 실수 조건이 나와 있네. 실수 조건의 경우에는 문자들끼리 완전제곱 플러스 완전제곱은 0꼴로 변환을 해서 실수는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실수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요. 제곱해서 더했을 때 0이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놈 0, 저놈 0 해가지고 문자의 해를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 또는 한 문자에 대해서 쭉 내림차순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의 개수에 다른 문자가 섞여 있을 수 있겠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어쨌든지 간에 얘가 x가 실수여야 되니까 실근이 갈릴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문제를 풀어줘도 된다라 그랬습니다. 친절하게 완전제곱식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얘놈이 각각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왜 0이 되어야 되느냐? 실수는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양수면 얘가 음수일 수밖에 없어. 근데 얘도 실수잖아. 음수일 수 없잖아요. 양수들끼리 더해가지고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요놈이 그냥 0이 자체가 양수가 아니고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얘 0 돼야 되고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얘도 0 돼야 되니까 둘이 빼버리면은 3y 마이너스 3은 0. 그럼 y는 1이네. y가 1이면 뭐냐?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네요. 예, 할만하구만. 다음, 요거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게 인생이 힘들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묶어낼 수 있어. 한 문자에 대해서 일단은 내림차순 정리할게. 친절하게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구만. 그 다음에 x가 기준은 지금 2차 방정식이야. 요놈 x 1차랑 2차만 이용해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얘 완전제곱식 되려면 x제곱 플러스 2x에 플러스 1 필요하니까 플러스 1 해주면은 뭐 필요해? 플러스 1 해줬을 때 마이너스 1도 동시에 만들어줘야 되지. 그러면 한 문자를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저기 뒤에 있는 놈도 완전제곱식이 될 거거든요. 완전제곱식 안 되면은 그 문자가 겹치는 경우라서 다른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돼. 그럼 얘 완전제곱식 하나 만드니까 다른 놈도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지네.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은 0꼴일 때 실수인 놈들은 얘랑 얘가 뭐가 돼야 돼? 각각 0이 돼야 돼. x 플러스 1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고 y 마이너스 2도 0이니까 y는 2가 되겠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요? 1 플러스 4니까 요놈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형태를 보여줄게요. 세 가지 형태 보여줄래요. 일단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기본적으로 하겠지? 그러면 2x제곱에 x 1차 있는 거 어디야? x 하나 곱해진 거 여기 다 있잖아. 그럼 저희 곱해져 있는 게 모두 개수인 거야. 내림차순 정리 이제는 좀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1차로 묶고요. 다른 애들은 다 뒤에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표준형 어떻게 만들어? x 1차랑 2차로만 이용해서 완전제곱식 만들면은 일단 2차항의 개수로 묶지? 2y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1차 함계수의 절반의 제곱 뭐 필요해? 절반 2의 2y 플러스 1의 제곱 얘가 필요하잖아. 그럼 뭐 동시에 빼줘야 되겠지. 2의 2y 플러스 1의 제곱 빼주면서 다른 애들은 일단 다 그대로 오시고 좀 인생이 험난해질 것 같아. 그럼 얘네들만 이용해서 완전제곱식 만들면은요. 식이 어떻게 돼? x 플러스 절반의 상수항 2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묶이고요. 얘 바깥으로 나가면 분모가 4인데 얘 제곱하니까 2를 분배받고 나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2y 플러스 1의 완전제곱식이 이렇게 되지. 그리고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1은 0. 식이 조금 꼴빼기가 싫으니까요. 양변에 2 좀 곱해줄게. 양변에 2를 곱하면은요. 4에 x 플러스 2분의 2y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의 완전제곱에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1은 0이니까 이거 전개 좀 해주면은 4y가 아니지 곱했잖아. 8y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에 플러스 8y 제곱 플러스 2라서 4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 돼서 뭐라 했어? 완전제곱식 된다 했잖아. 분수가 있어가지고 인생이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하다 보니까 결실을 맺었어요. 2y-1의 완전제곱 이렇게 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 요 놈이 각각 0이 돼서 y는 2y 뭐냐 2y-1은 0 돼야 돼서 y는 2분의 1 y가 2분의 1이라면은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근데 인생이 너무 험난했잖아. y에 대해서 식도 한번 정리해 볼게.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한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인생이 너무 힘들다면은 다른 문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봐도 돼. 다른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y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y 2차식, y 1차식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일단 그 뒤에 보내고 연함대를 이용해서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면은요. 표준형 만들듯이 개수로 일단 묶어. 4의 y제곱 플러스 xy. 요놈의 절반 뭐야? 절반 2분의 x잖아. 요놈의 제곱 2분의 4분의 x제곱 필요해. 그럼 마이너스 4분의 x제곱 더했으니까 빼주고 일단 해봐봐. 또 분수 나왔다고 울지 말고. 얘네들 이용해서 완전제곱식 만들고 얘 바깥으로 내보내주면은 y 플러스 2분의 x의 완전제곱에다가 또 뭐냐 마이너스 x제곱에 이제 완전제곱식 될 거 보이잖아. 아까보다 조금 더 간편해졌어요. y 플러스 2분의 x의 완전제곱에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니까 4 어디 갔냐? 4 여기 있네.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식이 이렇게 돼서 식이요. 요 4는 식이 뭐야? 얘는 2의 제곱에 y 플러스 2분의 x의 제곱이니까 우리 ab의 각각 a 제곱 b 제곱은 ab의 완전제곱으로 묶을 수 있잖아. 그럼 얘는 2의 y 플러스 2분의 x의 완전제곱 즉 2 분배해주면 2y 플러스 x의 완전제곱이 됩니다. 굳이 필요는 없긴 한데 조금 이쁘게 만들어줬어요. 그럼 2y 플러스 x의 완전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은 0이니까 아까랑 똑같이 x는 마이너스 1 그럼 2y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y는 2분의 1이라는 똑같은 해를 유도할 수가 있네. x에 대해서 정리해도 답은 나오긴 나오는데 완전제곱식 좀 힘들면 다른 문자에 대해서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또 풀이하는 방식이 있지. 한 개만 더 할게. 문제 풀이 또 어떻게 해요?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거 말고요. 완전제곱식 만드는 게 너무 힘들면 판별식으로 접근을 해도 된다라 했잖아요. 그럼 판별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좀 해볼게. 2x제곱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거야. 4y 플러스 2의 x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1은 0일 때 요놈 판별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x가 실수니까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면 되겠네. 짝수 판별식 b'은 2y 플러스 1 짝수 판별식 뭐냐? b' 2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정리합시다. 4y 제곱 4y 플러스 1에서 8y 제곱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y 제곱 4y 마이너스 1은 꼴레가 싫네요. 이항합시다. 4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y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네. 실수는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요놈을 제곱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대. 작은 부분에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결론은 2y-1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서 y는 2분의 1이라는 해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요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자. 파란색이 아닌데 대입을 하자. 그러면 2y 제곱 2분의 1 대입하면은 얼마냐? 플러스 4x 플러스 4 곱하기 4분의 1 너무 친절하게 다 전개하네. 그럼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이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그럼 x 플러스 1은 완전제곱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해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은 정답 유도가 되는데 여러분들 편한 방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야, 마지막 문제다. 그럼 계속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 했으니까요. 요거는 판별식 이용해서 빨리 풀고 넘어가 버릴게. 판별식 한번 접근해 봅시다.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요. x 2차는 여기 있고 1차 x 하나 곱해진 거 x 1차 그러면은 개수로 묶어주는 게 내림차순 정리라 했습니다. 이거 뭐냐? 마이너스 4네. 4의 x 2y 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13은 0으로 내림차순 다 정리한 다음에 얘가 x가 중심인 2차 방정식에 실근을 가져야 돼. 실근 가질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짝수 판별식 b'은 y-2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전개합시다. y제곱 4y 플러스 4에 힘겨워. 괜찮아. 거의 끝났어. 마이너스 y제곱에 플러스 6y 마이너스 9가 이항을 해주면은요.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가 요놈이니까 y-3의 완전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네. y도 어쨌든 실수인데요. 실수는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데 실수를 제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y가 될 수 있는 놈은요. 요 놈이 음수인 건 있을 수 없으니까 y-3이 0일 수밖에 없겠네. 그럼 y는 얼마? 3이고요. 요거를 어디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x제곱 3 대입하자. 3이 6이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9, 2, 18에 마이너스 30 플러스 13은 0.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에 저 계산하면 얼마냐? 31이니까 1이네요. 그럼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해 가져올 수밖에 없겠네.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3이다 라는 해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야, 안녕.